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 총평을 맡은 정중영입니다. 오늘 수능을 마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선 정말 애 많이 쓰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잘 버텨낸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면서 그동안 정말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마냥 기쁜 마음보다는 아쉬운 마음이 훨씬 더 크겠죠. 시험 시간에 뭔가 실력 발휘를 못한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긴장을 많이 해서 혹은 앞쪽의 문제에서 너무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아쉬운 마음들은 굉장히 크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왔든 그리고 어떤 결과를 기다리든 어쨌든 여기까지 잘 버텨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박수받을 만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부 다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 수학 과목 전체적인 총평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원래 이제 난이도라는 건 전부 다 체감한 난이도가 각자 다르잖아요. 각자의 등급에서 목표로 하는 문항 번호가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지난 6월, 9월 모의평가 그리고 작년 수능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수학1은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수학2가 어렵게 출제가 되었죠. 수학2에서 여러 가지 함수의 표현들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을 거고요. 근데 그런 수학1과 수학2가 교대로 이제 문항들이 배치되다 보니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아마 공통수학이 작년보다 더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까? 상위권 친구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감히 제 예상이지만 아마 상위권 친구들의 점수는 작년보다 1등급 컷이 더 오르지는 못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만점자도 조금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리고 기하 같은 선택 과목들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문항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수학1에서 11문항, 수학2에서 11문항,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문항 개수들은 똑같습니다. 이 객관식 문항에서는 홀수번들이 수학1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짝수번들이 수학2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수학1에서 4점짜리 5문항 중에는 그래도 고난도 문항이라고 할 만한 것이 13번과 15번 두 개 있었습니다. 9번과 11번, 21번은 겉보기에 좀 어려워 보여도 사실상 어려운 문항들이 아니었어요. 21번은 원래 어려운 문항이 있는 문항 번호는 맞죠. 근데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면 마지막 계산 과정이 워낙 간단하게 나왔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수학2는 14번, 12번, 14번, 22번 이렇게 이제 세 문항이 어려웠습니다. 객관식에서 14번이 사실상 15번보다 더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요. 원래 이제 단답형에서 마지막인 22번은 원래 어려운 문항이죠. 그래서 수학1과 수학2를 놓고 보면 과목별로 문항수, 배점은 동일하나 사실 최고난도의 이 비중이라는 건 수학2에 훨씬 더 몰려있는 느낌입니다. 사실 단원별로 이제 문항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을 했었을 것 같아요. 4문항, 3문항, 4문항, 2문항, 5문항, 4문항. 그래서 이제 수학2에서는 미분, 적분에서 무려 9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주요 문항들 살펴보면요.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에서는 어려운 문항들이 그래도 단답형보다 더 많았습니다. 12번에서부터 막힌 친구들 많았을 거예요. 어쩌면 11번 도형 문제에서 막힌 친구들도 있었겠죠. 근데 12번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와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를 가지고 이제 함수를 추론하는 문제가 어려웠을 것 같고, 13번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A의 n제곱근, 그러니까 거듭제곱근 중에서 정수가 될 조건, 사실 알고 보면 지수의 양의 약수들을 관찰하면 분명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 근데 14번, 아마 이번 수능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오랜 시간을 허비하고 틀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이제 이전에 기억, 니은, 디귿 참고짓을 판단하는 문항에서는 디귿이 애매하면 디귿이 정답일 확률이 통계적으로 더 높더라라는 걸 학생들이 많이들 느끼고 있었을 텐데, 이게 기억만 정답이었던 적이 사실 20년 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만 정답을 1번을 체크하기가 너무나 좀 불안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간은 허비하고 나서 틀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14번 앞쪽에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라면 그래도 1번과 4번 중에서 고민할 때 앞쪽에서 4번이 4개나 나왔으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4번이 되어서 4번이 5개가 되는 건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1번을 또 찍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5번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 많은 학생들이 예측하고 있었을 겁니다. 뒤에 있는 항을 가지고 이제 역추적해가 나가는 패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의 배수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일일이 나열하기가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여기까지 주요 문항 끝. 단답형에서 20번, 21번 쉽고요. 근데 22번이 그래도 평균 변화로 정의된 함수 그리고 연속
대한 조건을 가지고 함수를 추론하는 게 어려웠을 것 같다. 그래서 공통 과목에서 이제 주요 문항들은 이렇게 5개 뽑아볼 수 있겠네요. 선택 과목으로 갑니다. 활용과 통계에서 30번 문항 어려웠고요. 그리고 미적분에서 29번, 30번 2개가 어려웠고, 그리고 기하에서 30번 어려웠습니다. 아마 그래도 작년 수능과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활용과 통계에서는 29번이 조건부 확률 이야기, 그리고 30번은 뭔가 중복 조합의 냄새는 나지만 사실은 케이스를 잘 분류하고 많이 분류해서 수용도를 그리면서 세워나가는 형태들의 문제가 조금 낯설게 느껴졌을 것 같네요. 미적분에서 29번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의 정적분 이야기가 나왔고요. 부분적분, 치환적분 이야기까지 나와서 고난도 문항이었습니다. 30번 같은 경우에도 미적분이 수학토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3차 함수를 추론하는 이야기, 이 합성함수의 미분과 실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네요. 기하에서 29번은 벡터의 내적, 그리고 30번은 이 정사형의 넓이에 대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고난도 문항이라고 할 만한 한두 문항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기출 문항 혹은 연계 교재에서 살필 수 있었던 유형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수능은 끝났습니다. 그래도 우리 입시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며칠 좀 푹 쉬었다가 이제 지금의 내 위치에서 가장 적합한 효율적인 입시 전략을 짜셔야 될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잘 쉬셨다가 입시 전략 잘 짜시고, 그리고 이제 멋진 어른이 될 삶을 또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든 간에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가슴 피고 고개 들고 내일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날 거예요. 우리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들, 앞으로 세상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 겁니다. 스스로가 해왔던 그 발걸음의 가치, 그 땀의 가치, 노력의 가치 잊지 마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전 떠나보낼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동안 너무나 소중한 수험생활 우리 EBS와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먼 발치에서 각자의 삶을 또 열심히 살아가다가 가끔 서로의 생각이 나면 또 그렇게 또 멀리서라도 응원해주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파이팅!